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간혹 저희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전날 술을 마시긴 했는데 제가 잠도 충분히 잤고요. 아침에 아침밥도 먹고 그렇게 멀쩡하게 운전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또는 점심때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또 하나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주차장까지 갔는데 그 주차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삐딱하게 돼 있어서 항의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다시 운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로 그 두 가지의 음주운전 유형, 숙취운전과 주차장 내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숙취운전인데요. 음주운전 단속은 흔히 술자리를 끝나고 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길 가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광보 흔들면서 이거 불어보세요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든지 차가 X자로 막 다녀요. 이렇게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떤 경우냐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최근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음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전날 술을 마셨고 잠 충분히 자고 아침에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출근했는데 이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최근 음주운전에 관련 법들이 강화되면서 0.03%로 처벌 기준이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3%인 경우에는 전날 술을 조금 과음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아침에 수치가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많이 마셨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누군가는 맨날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신이 있으면 나 많이 안 마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측정을 하더라도 음주 측정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의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 재판의 경우에도 전날 술에 취한 운전자라면 아침에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어필하면 비교적 양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취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미필적 고의의 개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숙취운전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다소간의 참작을 받을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범 또는 한범의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초범인 경우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러면 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는 인정되지만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기소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요 숙취운전이라 하더라도 쉽게 기소유예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음주 수치가 0.03% 간신히 넘거나 그 정도 즈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장을 해보거나 혹은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차장 내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경우도 억울한 경우가 많죠.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를 했어요. 그런데 차량이 삐딱하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주차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만 다시 하려고 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본 사유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고 나는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내에서 어딘가에 부딪힌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시는 게 주차장 내에서 굉장히 느리게 5km, 10km 속도로 가고 있었고 크게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이걸로 음주운전을 처벌받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주차장 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차장이란 개념을 조금 엄격하게 봤어요. 차단기가 있어야 되고요. 외부 사람이 임의로
들어오지 못하는 관리되는 곳이어야만 도로교통법상 여기는 도로가 아니다, 그냥 사유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음주운전의 범위도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내라 하더라도, 관리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이어가 굴러가서 10cm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또 하나의 쟁점은요,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느냐, 면허가 정지되느냐, 과연 면허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느냐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내의 음주운전도 처벌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구제에 관한 규정에서는요, 그 법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법원도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억울해하시는 음주운전의 두 가지 유형, 하나는 숙취운전, 하나는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조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차를 두고 가시는 것이 좋고, 주차장 내에서 잠깐의 운전도 음주운전을 적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